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나른 줄 알았네. 네? 튄 줄 알았다고. 아, 그럴 리가요. 그래요. 나는 글쓰기가 어렵다. 사람들의, 잠깐만요. 왜? 어, 아니요. 아, 네. 뭐 어쩌라고? 네? 아니, 보이스 뻔해가지고. 뭐라고요? 보이스톡 끊길 뻔해가 잘못 눌러서. 아, 네네네. 저 제목 안 하면 안 되나요? 너무 내 마음이다. 그래, 저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파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지. 나는 글쓰기가 어렵다. 아, 지금 방송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죠. 아, 자, 내게 그건 글쓰, 좀, 이렇게, 왜? 얘기를 해주셔야. 아, 방송은 늘 시작합니다. 네가, 알겠습니다. 네가 보이스톡을 받을 때 항상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도 그 예고 없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거지 뭐. 아, 알겠습니다. 자, 내게 글쓰기란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글쓰기에 관련된 나의 오랜 기억으로 시작하려 한다. 저는 갑작스럽네. 초등학생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는 매일 반 아이들에게 독후감을 써오게 하셨다.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 마인드맵 편지, 결말 창작 등. 결말 창작은 뭔데? 그냥 뒷이야기 만들어내는 거죠. 아, 책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인곡의 뒷이야기는 정철하고 선조가 이제 게이섹스를 했다 그런 거겠죠, 그죠? 뭐, 그렇게 쓰고 싶다면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야 예, 나는 그렇게 쓰고 싶네. 자, 가르쳐 주셨지만 느낀 점을 적어 오시는 것을 제일 칭찬해 주셨다. 글을 많이 써보시 않았던 나는 느낀 점만으로 줄공책 한 장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유튜브에 비더쿨이라는 그 분이 그 방송을 시작을 한답니다. 많이 봐주세요. 지금 방송하고 있다네요. 자, 그래서 주로 줄거리나 등장인물에게 쓰는 편지로 내용을 채우곤 했다. 송민곡, 삼인곡,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있지? 아니요, 저 지금 업로드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업로드 아까 끝났어요. 자, 더구나 독후감을 써가지 않으면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다 쓰고 가야만 했다. 나는 남들 하교할 때 남는 게 싫어서 꼬박꼬박 독후감을 썼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수행평가라서 점수를 받기 위해 써야만 했던 글들, 교내대회라서 상을 타기 위해 제출해야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제출해야만 했던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글쓰기란 숙제였다. 천문단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10점 만점에 대략 몇 점쯤 될 것 같아? 아, 관동별곡이구나. 맞네. 관동별곡은 잠깐만요. 관동별곡은 어 그 정철이 이제 모텔비로 강원도를 선조한테 바치는 거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스스로 생각해 천문단은 몇 점쯤이라고 생각하세요? 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점, 7, 8점, 7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잘 썼다고 생각해? 아니, 잘 쓰진 않았지만 지난번보다 살이 붙었으니까요. 그래. 한 7, 8점 정도로 생각해요. 잘 썼네요. 문장도 되게 짧고 그리고 쭉 길게 안 늘어지고 깔끔하게 끊기잖아. 되게 좋은 글이지. 자, 지금도 과제는 계속 나오기에 글쓰기가 숙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여전하다. 그리고 글을 쓰는 양상도 달라지면서 문제도 생겼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따로 정리하는 일 없이 정말 생각이 나는 대로 글을 썼다. 대입 논술을 준비한 부터라는 게 조사 아닌가? 부터. 근데 조사잖아. 웅한 후부터를 붙여서 쓰진 않지 않나요? 부터가 조사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거나. 부터가 조사야, 아니야? 이게 그런 게 용법이 좀 많아가지고. 부터가 조사할걸? 잠깐 있어봐요. 부터. 조사네. 조사는 붙입니다.
조사는 붙여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너부터, 후부터, 뒤부터, 정철부터, 아니면 뭐 하이데거부터 이런 거 다 붙입니다. 자, 어떻게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려고 한다.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대체로 좋은 영향을 준다. 대체로 좋은 영향을 준다. 이 문장이 처음 걸리네. 어디요? 좋은 영향을 준다. 그, 좀 번역도 같아. 좋은 영향을 준다는 표현이 좀 번역도 같다고. 처음 걸린다. 글을 읽다가. 대입 논술 준비할 때 뭐 학원 같은 거 다녔었어요? 아니요? 그럼 학교에서만 배웠죠. 학, 학교에 이제 강사 왔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강사를 해줬,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걸 열어줬다고. 예, 강사 직접 초빙해가지고. 그땐 제대로 못 배웠구나. 뭐 그랬나봐요. 자, 문제는 그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꾸 의식하다 보니 내 생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제한된다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한정된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동일한 의미 아닌가요? 동일한 의미지. 근데 어감이 좀 더 한정된다는 게 낫지 않을까? 제한된다가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걸 썼어요. 홍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한된다가 나을까? 한정된다가 나을까? 저도 안 보고 있네. 관동별국 얘기하고 나서 안 보고 있나 보다. 둘 다 문제 없다고 본다고요? 난 한정된다가 더 좋은데. 저는 제한된다고 좋아요. 양의 주관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서론을 쓰기 위해 영양가 없는 미사여구를 집어넣는다. 본론을 누리기 위해 긴 문장과 평소에 쓰지 않는 문장들을 적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내용을 자꾸 요약한다. 이러한 점 역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데 한몫한다. 그렇다면 내게 글쓰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글쓰기가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먼저 학부생 이전에는 정부 주제가 정해진 숙제들이었다. 제시된 주제에 맞게 내 주관을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제부터 글의 종류,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것을 내가 정해야 한다. 주제를 정해놓고 나면 너무 광범위해서 글을 시작하기 어렵다. 주제를 좁게 설정하려고 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방향과는 멀어져서 이 역시 글기 어렵다. 이거는 왜 한 줄 안 띄웠어? 주제가 자유롭더라도 과제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수집한 자료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는 건 역시 오래 걸린다. 더구나 자료의 내용을 내가 작성하려는 글에 맞게 문맥을 바꾸는 일도 어렵다. 대체로 완벽하게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는 강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왜 앞에 건 띄우다가 여기는 붙였지? 줄을 왜 어, 붙였죠? 문단,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라서 이렇게 구분은 지어야겠는데, 원래 하나의 문단으로 쓰려던 거를 각각 이렇게 다른 구분 문단 지으려고 해가지고. 각각 다른 문단이니까 그냥 띄우면 돼요. 앞에서 띄웠으면. 아니면 다 붙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분 지고 싶으면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결론이 뱀꼬리처럼 빈약하다. 대체로 결론을 취합해서 한 문단을 만들다 보니 상당히 짧아진다. 뭐뭐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네. 이상한가요? 지금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글을 읽다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뭐, 제가 아니, 글이 그건가 보죠. 자주 쓰는. 문맥이 어색하거나 그런 건 네. 아닌데 근데 너무 많이 네. 반복돼서 아, 그러면 한, 뭐 한 표현을 그렇게 계속 침착하면서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 표현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씨발. 자, 그렇다고 결론을 길게 쓰자니 본론의 내용을 중복 서술한다. 누군가는 그걸 왜 못하냐니 학부생이란 그 정도 할 줄 알겠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별개 문제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 사실 이렇게도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나지만 부탁을 받아 첨삭 지도를 해준 적이 꽤 있다. 그래 어디가 빈약한지 문장이 어떻게 이상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당이 제굿 못하고 의원이 제병 못 고친다고 한다 하지만 그간의 글쓰기 지도 경험을 토대로 나를 진단해보면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아 익숙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 첫걸음을 시작했다. 계속 쓰면서 까이다 보면 뭔가는 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글쓰기가 어렵다.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글이네. 진짜요? 평균보다 조금 높네. 이게 의외네. 내가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시청자 의견입니다. 내가 평소에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글의 문장을 잘 못 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주어나 서술어가 호응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표현이 어색하다거나 아까 제안처럼 난 여전히 한정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번역투가 섞여 있거나 그런 문장들을 그런 문장들이 있으면 나는 그 글을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게 어, 글 내용이나 아니면 뭐 짜임새나 그런 거 이전에 그거는 예를 들면 되게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글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네, 근데 네가 처음 쓴 글이 그랬거든요. 네. 어,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문제는 없네. 그러면은 적어도 평균 이상은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럼 좀 더 고치거나 그러려 그런다면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글이 좀 짧다. 글이 좀 짧다. 예를 들면 A4 한 페이지 정도 더 썼으면 아마 내용이 좀 더 이제 다채롭고 그리고 좀 더 좀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A4 한 페이지 정도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음, 그 말고는 뭐 굳이 얘기를 또 하자면 글 내용이 결국에는 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예를 들면 글을 이렇게 이제 못 썼으면 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잘 못하겠으면 어떻게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잘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잘 안 되기도 하더라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더 있었으면 아마 훨씬 내용이 많이 풍부해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관련 자료를 찾는 게 힘들었다 전문 지식을 찾는 게 어려웠다 아니면 뭐 인용하는 게 어려웠다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 경험이 더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내용이 많아질 거라고요 내 말이야? 음,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이제 말 그대로 뼈대만 그렇게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생선 다 먹고 나서 뼈 맞춰가지고 생선 모양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생선이 살아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뼈대에 관한 내용만 있으니까 글이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내용이 좀 풍부하지 못하다. 글은 잘 읽히고 그 다음에 문장 문제도 없고 자잘하고 그 다음에 조악한 문제들은 없는데 이번에는 그걸 사람들한테 이제 뭐 감동을 주거나 뭐 저속한 말로 속된 말로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질질 짜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글을 못 썼는데 이제는 좀 잘 쓰게 됐네 그렇게 생각을 감탄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해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겠죠? 네, 네, 그러라고 좀 풍부하게 쓰라고 지난번에 개요를 짜는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얘기를 해줬었었는데 그 개요대로 꼭 쓴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적어도 그 개요랑 아, 그 개요 보고 쓴 건데요? 아니야 그 좀 더
더 풍부하게 쓰라고 난 그 개요를 좀 그러니까 그 개요 짜는 걸 세세하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2, 3, 4, 5, 6이 예를 들면 글의 전체적인 뼈대예요. 그러면은 1내용, 2내용, 3내용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요런 것들이 더 붙을 수 있잖아. 1-1, 1-2, 1-3 요런 것처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 그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다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냥 다 잘라버렸죠. 자르고 남은 게 그나마 이거예요. 너무 군더더기 같은 그러니까 너무 군더더기 같은 그런 잡다한 말은 없고 잡다한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단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뼈밖에 없잖아. 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없는 내용은 없어요. 이런 주제로 글을 쓸 때 요 맥락상 볼 때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 이상하다 아니면 너무 비약이 크다라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막 이 얘기는 없어도 되는데 있다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있다 요런 이제 군더더기 같은 내용도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그 이상으로 가려 그러면 글을 이 정도면 잘 썼네가 아니라 정말 잘 썼네라는 말을 들으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여기 글에 맞는 다양한 얘기들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음? 예. 네, 뼈만 있다고 그게 글이 잘 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아, 글은 네. 네. 지금 글 자체는 아무튼 나쁘지 않은 의외네요. 뭐 의외예요, 씨발진. 한 두세 번 이번에도 신랄하게 깔 거 생각하고 하는데. 한 두세 번 까였으면 잘 써야죠. 인간은 그래, 인간은 학습 능력이란 게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쵸. 욕을 처먹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보다는 한정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저는 제한이 나은데. 네가 제한이 많다고 생각하든 말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자고 헛소리라고 했어. 아, 네. 네. 어감 차이가 좀 있는데 제한이라는 거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고요. 한정이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그것보단 제한보다 훨씬 덜한 것 같아서 생각이 제한된다보다는 여기서 생각이 이제 거기 생각이 어딘가에서 이제 그 어딘가의 경계를 못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정된다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어. 그래- 부정적인 걸 약간 강조하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한정을 쓰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남의 생각을 제한하다, 남의 생각을 제한시킨다. 예를 들면 네가 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럴 때는 제한한다라는 게 한정보다는 맞겠지만은 내 생각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거는 제한된다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거기 한정돼 있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말고는 굳이 뭐 그 표현을 잡을 것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뭐 하다 보니 같은 그런 말들이 너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은 네네. 가급적이면 반복하지 않도록 아니면 예를 들면 하다 보니란 말을 썼다면 다음번엔 뭐 다른 말을 쓰고 또 그 다음엔 또 하다 보니란 말을 쓰니 그렇게 이제 다른 말들을 섞어 쓰는 게 다른 표현들을 섞어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든 좋아요. 알고 있으면 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아, 글 한 번 써놓고 그냥 바로 보낸 거라서 뭐, 그걸 수정하고 뭐 할 시간이 없었네요. 퇴고하는 거야? 네, 퇴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한 말이다. 아, 그지 양파야? 양파 뭐? 이 씨발 새끼 이게 자랑하고 있네 그런 새끼. 뭐라고? 양파 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글을 잘 쓰겠냐 그렇게 얘기한다. 자, 아무튼 양파는 감히 따라갈 수 없죠. 양파 글 잘 씀. 알고 있죠. 이 새끼 표현도 잘하고. 알고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요 이상 없고 다음번에는 뭘로 쓸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요? 네네 진짜 없다니까. 음, 나는 사람들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난 아, 늘 정말 많이 의외네요, 오늘. 난 늘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난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최소한을 기대한다고. 음, 어, 최소한만 되면 난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아니면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예를 들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는 걸 알면 나는 그 사람이 적어도 미분을 모르진 않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최소한이라고, 최소한. 근데 전에 글들에서는 그게 안 됐었었는데 지금 글에서는 적어도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네가 의외든 아니든 간에 어쨌건 나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그러면은 그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요 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요 표현은 왜 이렇게 썼냐, 아니면은 아니면 시발 뭐 내가 발로 써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저자 입장에서도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으로 썼고 아니면 어떤 점이 좀 아쉽거나 아니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점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밑에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생각했다 뭐 이 부분. 어디 가장 마지막 문단? 아유, 가장 마지막 부분단에서 위에 거기부터 주제가 자유롭더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부분. 어디 주제 어디 있노? 어디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원인이다 전문단. 잠깐만요. 아, 전문단. 네. 주제가 강하게 자유롭다가도 요거. 거기 위에 바로 위에 문단부터 내게 글쓰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네. 여기부터 그 다음 문단까지 네. 그게 좀 너무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들으면서 아까 여기다가 그 경험 같은 거 네네네. 사례를 더 붙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붙이면 좋죠. 저도 쓰면서 음.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나, 빈약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형식적인 얘기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는 것 같다라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맞춤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치고, 그 맞춤법이 예를 네, 들면 네가 옛날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맞춤법을 잘 못 지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글이 이제 그것만으로도 되게 풍부해지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아까 내가 뼈대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을 네, 붙일 수 있는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글은 잘 읽히고 그리고 문제없이 잘 쓴 글인데 이제 사람들한테 막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뭐 감탄하게 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글은 아니란 말이지. 좀 더 보충하면은 정말로 이제 괜찮은 수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유영주 씨 질문 있다. 여기서 넉께서 말씀하시는 글쓰기가 문장 글쓰기인가요? 아니면 내용을 창작하는 측면에서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후자가 좀 더 강하죠. 문장 쓰기는 사실 네.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살 붙이는 게 너무 네. 힘들어가지고. 문장 쓰기가 어렵지 않다고? 네. 네가 제일 안 되는 게 문장 쓰기였거든. 근데 뭐 문장 그냥 쓰면 써지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아니, 내용 그 문장을 쓰는 그냥 내용 쓴다고 쓰기 써집니까? 그게 제일 안 돼가지고 나한테 그 맨 첫 번째 글 한 A4 한 쪽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했었지? 한 시간 반 했었나?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그랬던 게 그게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그런 것 때문인데 씨. 그 문장을 쓴 게 어렵지 처음 않다고. 쓴 게 최저임금 인선고 자리였잖아요. 그래. 네. 그래, 그걸 한 시간 반 했잖아. 그 문장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난 3분도 얘기 안 했어. 거기 대해서는 네가 가장 안 되는 게 문장이었는데 지금 이 글은 문장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글이라고. 음. 살, 근데 살 붙이는 건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거고. 음. 많이 잘 된 겁니다. 이거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아무튼 문장 쓰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사실 그때 그 그래, 문장 쓰기도 사실 나도 그 성대에서 목소리 내기는 안 어렵다. 이것처럼 그냥 목소리 내기는 안 어렵지. 목소리는 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관동별곡은 왜 쓰레기인가, 삼인곡은 왜 쓰레기인가, 송민곡은 왜 쓰레기인가, 하이데거는 왜 바람남인가, 하이데거는 왜 나치인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걸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잘 정돈해서 잘 정돈하고
잘 배열하고 그리고 잘 설명해서 사람들한테 그걸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지.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 다 그게 음, 그냥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내 아줌마 보고 있는데 아줌마 그래서 미안한데 아줌마들끼리 예를 들면 카페에 모여서 수다 떠는 것만큼 수다 떨면서 예를 들면 남편들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문장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정말로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다면 요글에서의 문장들은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대학생의 시각으로서의 본 그 글 있잖아요. 그 글의 문장은 점수로 치자면은 2점에서 3점 정도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글을 제대로 쓸 수는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는 알지. 근데 가나다라 마바사를 어떻게 잘 배치해서 바나나 아니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니면은 정철은 쓰레기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힘들었던 글이었다고. 근데 그 글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많이 일취월장한 거야. 문장 지금 그 글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크게 막 다른 거 못 느끼겠는데. 존나 크게 달라요. 네 친구한테 내일 가서 두 개를 같이 보여주면서 네 그 이 글이 좋냐 이 글이 낫냐 이 글이 낫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네? 혹시나 그 만약에 그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있잖아. 그 글이 낫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 망치로 그 뒤통수를 때려버리세요. 박살내버려 그걸. 그거는 머리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사람의 달마시안 취향이 아니라 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이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기준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니까 내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제 옛날 글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네. 그건 내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네, 내일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네 지도교수한테 아니면 너희 과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이 글이 잤었냐, 이 글이 잤었냐 그러면 아마 그 하이데거 전공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이제 다 이제 이번 글이 훨씬 잘 썼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과제 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 글에 대해서 내가 18분 얘기했고 그리고 전 글에 대해서 다시 또 까는 거에 10분을 썼네. 좋네. 좋아, 좋아, 좋아. 다른 질문을 혹시 하실 분이 없나요? 다른 질문? 아니면 너는 혹시 이 글에 대해서 아니면 내 생각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뭐 딱히 오늘은 솔직히 정말 많이 외웠어가지고. 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의외라면 나한테 후원금이나 좀 보내세요. 한 글자당 씨발 10원 그럼. 아, 참 가치 없다. 한 글자당 그러면 10원. 그러면 다음 글은 글자 하나만 딱 좀 적어보려고. 아무튼 문장 그래 그러면 다른 따로 이제 뭐 질문하실 거나 그런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한번 하자면 다음부터도 문장을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쓰지 마시고 짧게 짧게 가급적이면은 단문으로 단문이 뭔지 알죠? 주어 네, 서술어 하나씩 알겠습니다. 있는 거 그죠? 네, 가급적인 단문이고 가급적이면 짧게 그리고 절대로 정말 절대로 번역투는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한정이든 제한이든 좀 더 적절한 표현들은 아마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쓰다 보면은 좀 더 자기한테 잘 맞고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의견이 예를 들면 나는 한정 말고는 다른 표현들에서는 별말 안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이에 네, 그게 지금 이 표현이 최선인지 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자연스럽고 잘 읽힌다는 합의는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런 표현들은 아마 쓰다 보면 많이 읽게 될 거고 그리고 문장은 아무튼 딱 요렇게만 쓰면 되고 요렇게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요렇게 계속 쓰는 연습을 하고 짧게 짧게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제부터는 글 저번에 개요 짤 때 했던 것처럼 그죠? 개요 짤 때 했던 것처럼 그니까 이제 뼈대는 갖추는 법을 알았으니까 글에 뼈대는 갖추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이제 살을 붙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잘 쓸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잘 익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수필이 아니고 만약에 뭐 우리가
보통 요 방송에서 다뤘던 이제 논설문 같은 거를 논설문이나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 아마 수필에서는 좀 덜 드러나는 게, 뼈대만 있다는 게 덜 드러나는 게 좀 느낌이 좀 덜 와닿는데, 아마 이게 논문이나 아니면 그런 형태의 글이면은 아마 좀 훨씬 더 잘 드러나서 우리한테 이게 좀 글이 비약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모자란 내용이 좀 많지는, 아마 그렇게 좀 많이 와닿게 될 테니까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잘 채우는지, 그걸 어떻게 잘 채울지를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네. 네. 네, 그래요. 넌 나같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 못하죠. 아, 정말 못하죠. 네, 네, 그럼요. 아무렴요. 네, 그게 문장 쓰는 네. 거야. 씨발, 좀 잘하라고 네, 좀. 아, 알겠습니다. 옆에 있어 쥐 패고 싶다 정말. 아유, 씨. 하나님 곁으로 보내버려야 돼. 자, 아무튼 요까지 합시다 그러면. 아무튼 괜찮은 글이었음. 나 같으면 아마 7에서 8점, 8점까지는 무리고 한 7.5점 내외 정도면 좋은 것 같다. 아니면 8점 정도 괜찮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자요. 예, 감사합니다. 꼭 내일 시발 글 2개 들고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자, 끊어요. 네, 자, 나 오늘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괜찮은 글이고, 문장도 좋고 내용은 좋은데 조금 모자라다, 풍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쓰기 첫걸음이었고, 다음 주는 또 누구지? 자, 아무튼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봅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이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